잘 들리시나요? 예, 저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에서 오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윤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랄 만한 뉴스, 레알 마드리드를 후원한다는 걸 보셨는데 굉장히 지루한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세션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너무 많이 쓰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오피스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 365, 오늘 계속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결국 오피스 365 아닌가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 365를 도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저하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컨설팅의 양성 이사께서 시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 세션에서 계속 이제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기업의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또 기업의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IT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미 떠올랐고 더 떠오를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는 이렇다 그러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많이 반대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아무리 불편하지만 클라우드를 떼어놓고는 IT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싫어도 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물론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외근직이 아니고 내근이 저의 뭐 업무의 100이면 내근이 한 80%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는 내근이 100%인 파이낸스 쪽에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캐비넷만 있을 뿐이고요. 그날 앉아서 네트워크성 이제 저희는 이제 자리마다 모니터가 있는데요.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꽂으면 그게 그날에 이제 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프린터의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질문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세션에서 뭐 그 답이 이제 그 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잦다 보니까 회사 내에 있는 전체 프린터를 일일이 다 이제 인스톨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프린터마다 저희 문에 들어가 출입증을 대는 그 인식기가 따로 이게 붙어 있습니다. 프린트를 누르고 뭐 이제 뭐 엑셀을 쓰시거나 파워포인트를 쓰시거나 워드를 쓰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를 누르고 제가 이제 현재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프린터에 가서 이걸 한번 이제 인식을 하면 그 프린터기에서 제가 출력물이 나오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또 디바이스들이 다양해졌죠. 뭐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디바이스를 출시합니다. 서피스라는 디바이스를 출시했고, 굉장히 그걸 뭐 공격적으로, 또 우리 레알 마드리드 할 때도 서피스 가지고 그걸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핸드폰은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데이터들이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뭐 빅데이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환경에서 근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좀 앞서가고 있다 하고 근무를 하고 이제 일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클라우드는 보안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그 오브젝션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일관적이지 못하지요. 그리고 각각 쓰는 사람들마다 뭐 드랍박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네이버에서 엔드라이브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호환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개인 파일들과 회사에서 쓰는 업무 파일들이 공존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하면 분산된 환경에서 통합이고요. 점점 더욱더 간편하고 표준화 를 이루고자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개인용 클라우드를 업무용 클라우드로 쓰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단순하고 간편하고 더 강력한 보안을 위해서 쓰는 쓰고자 하는 클라우드가 더 복잡해지고 더 보안에 취약한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오피스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할 것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피스를 얼마나 더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오피스 365를 내놓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오피스 3년,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피스와 오피스 365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 365는 오피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오피스에 더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들이 추가가 된 오피스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가 웹 오피스다, 오피스 365가 웹 오피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저 역시도 예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근무하기 전에는 오피스 365는 웹 오피스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 365는 설치형 오피스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요. 그 설치형 오피스는 여러 가지 멀티 디바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치된 오피스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오피스 2010을 쓰시던지 또는 오피스 2013을 쓰시던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오피스가 설치가 되고요. 오히려 더 최신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오피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오피스 365를 쓰면 무조건 인터넷 환경에 웹 저장소에만 저장을 할 수 있다, 문서들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고객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오피스 365를 쓰신다 할지라도 그 저장소는 우리 프라이빗한 우리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오피스 365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뜯어보면 아까 뭐 이동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많은 디바이스들이 생겨나고요.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오피스 365는 유저 기반의 라이센싱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오피스 365 라이센스를 가지고 5개의 PC 그리고 5개의 탭 그리고 5개의 핸드폰에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총 15개, 전체적으로 보면 15개의 디바이스에서 1개의 유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아무리 복잡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개나 핸드폰을 들고 다니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디바이스에 모두 설치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통신사에서 데이터 요금제를 시작했을 때 지금 기억나는 게 아마도 SK텔레콤이었던 것 같은데요. 2기가짜리 그 데이터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가로 열고 써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좀 뭐 많이 부족한 데이터 용량이지만 저 5개 PC, 5개 디바이스, 그리고 5개 핸드폰 사실상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PC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5개 PC에는 설치를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쓰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희 뭐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모 G 업체에서 설치형 오피스가 있다고 주장은 하나 그게 단순히 존재를 하는 것과 실제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동 중에서나 또는 내가 어디에 있거나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근무 생산성을 높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이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라고 이제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간편하고 간단한 IT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물론 여러분들이 싫다고 그러시면 언제 업데이트는 되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파일에 언제든지 액세스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게 오피스 36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히 예상해 보건데 저희 그 윈도우스 10 나왔을 때 유니버셜 앱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간 똑같은 OS와 똑같은 앱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앱에는 오피스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는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이메일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소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할 수 있는 컨퍼런싱 솔루션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또한 더욱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오피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24/7, 그러니까 매일 언제 어느 때나 전화 통화하실 수 있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어느 클라우드 공급자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가 난 만큼 저희가 그걸 계산해서 환불을 드리는 그러한 SLA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피스라는 퍼즐을 맞추고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환경 그대로 쓰시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 365 오피스 솔루션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딱 한 달 됐는데요. 한 달 전에 뉴스가 약 350여 개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오피스를 무료로 푼다 라는 뉴스를 아마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경제적 도입 효과로 넘어갈 건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저희가 그날 그때 뉴스를 낸 건 아이패드와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오피스가 무료이다라고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가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 또는 뭐 갤럭시 마찬가지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화, 휴대폰에서 오피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기본적인 보기나 편집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업용 오피스 365 라이센스, 그러니까 계정이 없으시면 그걸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목적으로 쓰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워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계정이 있으시다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기업용 데이터까지도 모바일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그걸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드 피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무료 버전과 우리가 적격 오피스 365 라이센스 이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좀 더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 색깔을 저희가 지정해 놓은 색깔만 고를 수 있다면 이제 오피스 365 라이센스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하시는 색깔을 조합해서 쓰실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러한 등등의 기능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적으로 쓰시는 건 뭐 다 무료이시고요. 다만 기업용 목적으로 쓰실 분들은 그에 합당한 그 라이센스 계정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마도 우리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계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 그 어카운트 매니저들로부터 그러면 기존의 EA 고객들 같은 경우는 손해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올 당시에 손해가 아니고요. 기존의 EA의 오피스 365에 대한 계정을 갖고 계신 우리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화된 모바일에 최적화된 오피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클라우드 오피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또 업무 플로우는 이런 플로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야 될 이제 서류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공유를 받고요. 그리고 채팅이나 화상의 회의, 뭐 SNS 등을 통해서 원하시는 자료를 누군가로부터 이제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 간 또는 그때 필요한 뭐 TF 마찬가지고요. 공동 작업을 수행하시고 그 작업을 매니저에게 보고 뭐 이러한 업무 플로우가 되지 않을까? 클라우드 오피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업용 수준에 맞는 그런 플로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인가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그 컨슈머 B2C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B2B에서 시작한 태생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B2C에서 B2B로 가는 과정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B2C보다는 B2B가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만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거긴 다른 것들 같은 경우 이만큼 있는 곳에서 이만큼 늘려가려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실험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용하는 오피스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피스 365를 쓰신다고 하셔서 그럼 우리의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쓰고 계신 오피스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더 강력해진 보안과 간편한 IT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피스 365를 하면 그럼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느냐? 또는 더 비싸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왜 그렇지 않은가는 다음에 저희 컨설팅 서비스의 양성이사가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용 버전에서 큰 수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추가하고 있는 게 오피스 에브리웨어라는 큰 팀을 가지고 지금 그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피스를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큰 흐름에서는 저희가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로드맵에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언제 나온다라는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 지금 현재 윈도우스 10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프리뷰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리뷰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나올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올려주세요. 저희가 물론 터치베이스의 이제 오피스가 특성상 터치로 하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저거는 저희 오피스의 특성을 타기보다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이패드나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태블릿을 가져오면 키보드 자체가 반을 가려버려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좀 아주 어려운 복잡한 수식이나 또는 그래픽 작업을 하시긴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다음 세션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서피스에 키보드를 달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터치로 하시기 어려운. 그래서 모바일에도 보면 저희가 그렇게 이제 간혹가다 그런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 오피스 같은 경우는 로만 주로 이제 그 디바이스에 전화기가 됐던 뭐 작업하시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전 저희 오피스의 특성이 아니라 물론 다 되긴 하지만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상업적 목적,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과서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개인이 집에서 이제 가정용 또는 개인의 목적으로 쓰시면 개인용, 비영리적 목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선 단체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리적 목적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분들을 대상으로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데모 가능합니다. 데모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요 12층에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물론 크진 않습니다만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어카운트 매니저 분들께 말씀하시면 그 일정을 잡아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윈도우 10,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윈도우 10과 윈도우 7과의 호환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발표한, 그 좀 전에 들으셨던 내용대로라면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클릭 투 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제 IT 관리 하시는 분들께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면 기존처럼 이미지 방식으로 인스톨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각각 회사의 내부 규정에 맞추어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및 iOS에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어플 형태 오피스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어플 형태 오피스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 그 마켓에서 받아보시면, 좀 전에 그 아까 질문에 뭐 이제 통합된 앱 형태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각각이 별도의 3앱으로 나오는 건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각각의 앱이 지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과 저희 오피스 호환성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그리고 또 그 또 보안 레벨이 각 회사에서 어떤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일반화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그 회사에서 가서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